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잠실주공 5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왔다고 그래요. 신고가? 글쎄요, 이게 전고점을 돌파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신고가가 나왔다. 5월달에 28억, 3월달에 26억 7천, 5월달에 28억 2천, 그 다음에 최근에 30억 7천 6백만 원을 찍었다고 그래요. 송파 잠실주공 단지 이쪽 동네에서는 이게 이제 대장주 아파트죠. 제가 왜 이 기사를 첫 토픽에 뽑았냐면 이 기사의 댓글에서 뭔가 조금 의미심장한 것들을 읽어서 그래요. 좀 씁쓸하다고 할까요? 자, 댓글에 요즘 그 이제 아파트 폭락론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주로 뭐라고 이제 댓글을 다냐면 이 30억 7,600만 원은 찍은 거잖아요. 이제 실거래 신고된 가격을 찍었으니까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도 허위 거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위 거래다. 자,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기존의 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허위 거래가 엄청난 기여를 한 건 사실이죠. 그죠? 뭐 정부가 조사해서 나오는 결과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거래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 끼었고 버블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자꾸 고가를 찍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 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허위 거래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시계열표상으로 가격이 올라오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걸 가지고 허위 거래라고만 치부를 해버리면 이 현상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분석할 수가 없다. 자, 그걸 이 시장을 바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이해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극화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양극화가 우리 재산의 양극화가 벌어진 거예요. 자산의 양극화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전에 잘 나가는 기업에서 잘 나가는 뭐 임원급들이 이제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 급여를 받잖아요. 뭐 나는 한 좀 잘 나가도 1억 받는데 그 사람들은 20억, 30억씩 받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자산이 양극화가 된 거야.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뭐 30억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30억 가지고 사는 게 뭐 부담스러운 건 아니죠. 자, 그런 상황으로 간 거야. 자산의 양극화. 이 30억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의 한 1%도 안 될 것 같아. 제가 보니 한 0.8%.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99% 되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없고 30억 이상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강남의 신고가를 어떻게 바라보겠어? 거품으로 바라보고 이상 거래로 바라보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저 위에 있는 가격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뭐랄까요? 정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자, 이제 양극화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걸 이제 조금 이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살 수 없는 가격이 돼버리니까. 그죠? 그럼 무조건 가격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현실적으로. 자, 그런 게 더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강남은 뭐 30억, 강북은 10억, 그리고 분양 받으려면 12억. 그죠? 좀 쓸만한 것들 기준으로 볼 때는 강북에 그냥 역세권에 좀 쓸만한 것도 10억이 넘죠. 그죠? 지금 10억이 넘죠. 그러니까 이 서울의 중상층의 입장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살 수가 없는 거야. 뭐 강북의 아파트, 구축 아파트도 살 수 없고, 재건축도 살 수 없고, 강남도 살 수 없고, 분양 받을 수도 없고. 자, 그러니까 가격을 어떻게 보겠어? 무조건 폭락론적인 시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답답한 현실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좀 그런데 요즘 이제 그 부동산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시장의 현상을 이야기하지 제가 막 폭락론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막 억지로 막 그
뭐 막 폭락론을 과대 포장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막 과대 포장하는 그 유튜버들이 있더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조회수를 끌어내는 거지. 예?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회수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와. 어마어마하게. 왜냐면 사람들이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바거든. 그냥 이념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이상향으로 바라보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별로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 뭐 데디켓 바운딩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다 뛰고, 대구도 뛰고, 대구의 수성구도 몇 천만 원 올랐다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겠죠. 그죠? 지금 벌써부터 외생 변수에 벌써 부딪히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이제 강남의 신고가가 터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서울의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서울의 강남 아파트는 거의 이상적인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 되고, 뭐 강북의 아파트도 전세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가격으로 보태서 살 수 없는 가격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서울의 주거 생태계가 다 깨지는 거야. 어? 그리고 지금 서울과 지방은 양극화되고, 서울과 수도권은 양극화되고, 서울 내에서도 또 양극화되고, 서울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좋아지는 지역은 계속 좋아져. 보니까 그 개발 계획을 보면 그 뭐랄까요, 그 이제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서 그 서울에 개발 계획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뭐 한강변에 50층 세우고, 그다음에 목동에 50 블락단지로 개발하고, 여의도도 또 개발하고, 그죠? 그리고 막 어디 뭐 신속통합 계획하면 주변에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개방형 녹지라고 그러죠. 개방형 녹지를 많이 확보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개발이 되는 곳은 굉장히 좋아져. 그죠? 근데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계속 낙후가 되는 거야. 그런 양극화가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그쪽 지역은 집값이 비싸지겠지. 그러니까 자꾸 강남 지역을 자꾸 사러 들어가는 거야.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그죠? 근데 그 가격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야.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만 10년 뒤에 지금의 그 분양 가격 상승의 추세를 보면, 작년에 지금 벌써 13% 올랐대잖아, 서울이. 11%. 그러면 2030년 되면은, 33년 되면은 강북의 분양가는 20억이 되는 거야. 강남은 35억이 되는 거고, 평당 1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완전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념화되고, 그때는 그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제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와중에 중국의 외생 변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채권과 주식을 다 팔아 제끼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중국에 관한 이 디폴트 도미노 현상, 자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전문가들이 나오잖아요. 중국의 친중 그런 전문가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걱정할 거 없다. 뭐 300억 뭐 디폴트 나겠냐? 그 뭐 체격이 자산이 200조 넘는 회사가 뭐 300억 부도 나겠냐?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냐? 그죠? 뭐 그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뭐 이 컨트리 가든 벽개원은 부도는 안 날 거예요. 그죠? 뭐 그 기업 자체는 또 중국 경제, 중국 정권에 또 이바지한 면이 있으니까, 중국 뭐 시진핑이 좋아하는 기업이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한마디로 이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중국에 대한 양털깎기죠. 그죠? 양털깎기로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중국에 투자했던 돈, 그죠? 그리고 뭐 다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까지 주식 산 거 다 이 하방으로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중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거 아니야. 자, 이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지. 지금 중국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꼼짝도 안 하고, 안 그러면 지금 대만에게 대만을 향해서 또 전쟁을 일으킬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융으로 압박을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끝나겠냐고. 그죠? 안 끝나는 거지. 경제적 시각으로 보면 중국의 미래가
뭐 다 해결되고 바닥칠 것 같지만 결국 그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 근데 중국은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미국에서 나오는 그 미국 그 투자회사 또는 미국의 신문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잘 봐야 돼. 그게 미국의 생각이지 않겠어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시아 지역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중국 주식이 구조적 디레이팅,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이다 이거야. 하락. 주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의 차이나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때리는 거야. 그냥. 응? 애널리스트도 때리고 전문가들도 때리면서 중국의 주식을 계속 폭락시키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그 위안화가 달러를 또 위협했잖아. 그 뭐 사우디가 가지고 뭐 주접을 떨었잖아. 뭐 우리가 위안화 가지고 뭐 석유값을 지불하겠다. 미국에 대한 도전 아니에요? 자, 그런 것 때문에 달러라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또 미국의 의도가 있겠죠. 그죠? 이런 프레임으로 봐야지. 유튜브에서 떠드는 중국 전문가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 얘기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승부, 진검 승부가 벌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볼 때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중국은 이제 아킬레스건이 이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인데 그걸 공격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격. 자, 보면은 중국의 아주 그 고급지들의 집값이 20% 이상 폭락하고 있다는 거야. 항저우, 탱진, 그다음에 외국인과 금융계 인사가 많이 찾는 상하이, 번화가, 레양지구 이런 지역도 20%씩 폭락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지역 다 누가 투자하고 누가 샀겠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겠지. 그죠? 이렇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을 공격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 부동산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 그죠? 우리는 IMF 때 뭘 공격했어요? 그 대기업들 공격한 거 아니야. 대기업들의 부실 부채, 그걸 공격했는데 부실 부채가 제일 많은 게 중국의 부동산이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은 이 네 개의 경제 축 중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이게 무너지면 내수가 무너지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내수가 무너지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잖아. 그죠? 자, 중국의 집값이 텐진, 타이완, 시안 집값이 20%, 22%, 26%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다. 자, 앞으로도 계속 공략하겠죠. 미국 입장에서. 자, 이 정도다. 이런 문제다. 자, 이렇게 컨트리 가든을 공격하면 그 회사에 투자했던 신탁 회사들이 있다고. 그리고 투자 회사들이 있다고. 그러면 대기업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금융이 무너지고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기사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문까지 얘기가 나온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진핑이 뭐라고 그래요? 인내하라. 그 얘기죠. 인내하라. 자, 이걸 버텨야 이길 수 있다. 미국의 양털깎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런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의 시장을 보셔야 돼.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진검승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거야, 다. 이게 미국 쪽에서 나오는 거야. 컨트리 가든 디폴트, 신탁회사, 또 지불 연기. 자, 이런 게 결국은 많은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 미국과 서방이. 자, 그 투자한 돈을 가지고 금융시장을 붕괴시켜 버리는 거지. 그동안 많이 컸던 금융시장을 붕괴해서 중국의 경제를 붕괴시키고, 중국을 IMF로 만들어가고, 뭐 그게 양털깎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의도로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는 거지. 그죠? 미국은 안 무너져도 우리는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부동산 시장도 똑같이 무너지는 거야. 자, 이런 위기에 있는데 우리 강남은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야. 그죠? 신고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강남 사람들이. 그 똑똑한 강남 사람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